2026년 새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우리 생활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건강보험제도의 개편입니다. 건강보험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이 있죠. 보험료 또 오르는 거 아니야? 병원비 더 내라는 거 아닌가? 어려운 사람들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번 2026년 개편안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조금 놀라운 사실이 보입니다. 65세 이상 시니어에게는 오히려 혜택이 더 늘어난다. 보험료 인상이라는 걱정보다는 실제로 노년층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을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번 개편안을 내놓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의료비, 약값, 만성질환 관리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평균적으로 한 해 동안 병원을 15회에서 20회가량 방문하고 약을 복용하는 날은 1년에 300일이 넘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부담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6년을 기점으로 시니어 중심의 건강보험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완화, 지원, 그리고 예방입니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나이가 들수록 혜택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은 그동안 모든 연령대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실제로 병원과 약을 많이 쓰는 시니어 중심으로 혜택이 재배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발표된 정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의료비 통계를 바탕으로 시니어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에서 본인 부담이 높아지는지, 그리고 어떤 혜택이 일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치밀하게 분석한 결과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병원비가 줄어드는 사람도 많아질 겁니다. 또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더 안정적인 관리 체계가 마련됩니다. 약값 역시 이전보다 부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닙니다. 노년기의 삶 전체를 바꾸는 변화입니다. 병원 가는 일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관리받는 과정이 되고, 약값 때문에 고민하는 일이 줄어들고 정기검진의 문턱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이 모든 변화는 2026년 1월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개편안 중에서도 65세 이상 시니어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반드시 알아야 할 변화 5가지를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내년 건강보험에 대한 걱정이 줄고 어떤 혜택을 꼭 챙겨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2026년 건강보험 개편의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일까요? 가장 많은 시니어에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26년 건강보험 개편의 가장 큰 변화, 바로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확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듣는 병 이름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이 2가지 질환만 해도 65세 이상 시니어의 절반 이상이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평생 붙어가는 병입니다. 병원에서 약을 한 번 받으면 보통 한 달치, 정기검진은 3개월 혹은 6개월, 그리고 그때마다 검사비, 진료비, 약값까지. 이 비용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소득이 줄어드는 은퇴 이후에는 더욱 부담되죠. 그래서 정부는 이번 2026년 개편에서 이 만성질환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첫 번째는 정기검진 범위 확대입니다. 현재는 기본 혈액 검사나 혈압 측정 같은 간단한 항목 중심이었다면 2026년부터는 당화혈색소 검사, 콜레스테롤 검사 등
만성질환자에게 꼭 필요한 항목들이 더 폭넓게 지원됩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본인 부담금이 낮아진다. 검사 비용 중 일부는 건강보험이 더 가져가고 환자인 시니어는 부담을 덜게 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약제비 지원 강화입니다. 고혈압과 당뇨약은 대부분 하루 2알 혹은 3알로 복용합니다. 한 달이면 6,090알의 약이 필요하죠. 보험이 적용된다고 해도 약값 부담은 적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정부는 이 약제비에 대해 장기 복용자 기준을 새로 마련해 지속적으로 약을 먹는 시니어에게는 지원폭을 더 넓히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의사 상담관리 서비스 강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혈압 당뇨약을 오래 먹지만 정작 왜 먹는지, 수치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만성질환자 전용 상담 프로그램이 확대됩니다. 주치의가 건강 데이터를 확인하며 전화 상담이나 간단한 문진을 통해 약 복용은 잘하고 있는지, 생활 습관은 어떤지, 식단과 운동은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안내합니다. 쉽게 말하면 병원에 자주 가지 않아도 관리받는 체계가 생긴다는 겁니다. 네 번째 변화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정부는 만성질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의 위험도를 분석해 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예를 들어 혈압 수치가 급격히 변하거나 당 수치가 기준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상담 알림이 가고 필요한 경우 조기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이건 단순한 편의 차원을 넘어 합병증을 막아 병원비를 줄이는 효과가 큽니다. 혈압과 당 조절이 늦어지면 심근경색, 뇌졸중, 실명, 신장투석 등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변화는 검사 비용 완화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심장, 혈관, 신장, 눈 등 다양한 신체 부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정밀 검사가 필요한데 이 비용이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2026년부터는 이 정밀 검사 일부에서 시니어 본인 부담금이 더 낮아집니다. 특히 뇌심혈관 관련 검사, 당뇨 합병증 검사, 망막 검사, 신장 기능 검사 등에서 혜택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만성질환은 병이 심해지기 전에 관리할수록 비용이 적게 든다. 이 말이 정책에 공식적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고혈압 약 한 달 처방은 4,000원에서 8,000원 정도지만 뇌졸중 한 번 발생하면 평균 치료비가 2천만 원을 넘습니다. 당뇨병성 망막 질환은 레이저 치료만 해도 수십만 원입니다. 즉, 이번 개편은 병이 생긴 뒤에 고치는 의료가 아니라 병이 생기지 않도록 막는 의료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만성질환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그 필수를 지키는 데 필요한 비용과 부담이 이전보다 훨씬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걱정되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뇌와 심장, 그리고 골다공증입니다. 갑작스런 뇌졸중, 심근경색, 그리고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나는 골다공증은 삶의 질은 물론 노년기 건강 전체를 흔들어 놓는 무서운 질환이죠. 문제는 이 질환들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들이 생각보다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입니다. 머리 MRI, 심장 CT, 골밀도 검사. 필요한 검사 종류는 많은데 정작 보험 적용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6년 건강보험 개편에서 이 필수 검사 본인 부담 완화를 핵심 조치로 넣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달라질까요? 1. 뇌심혈관 검사 부담이 대폭 낮아진다. 먼저 뇌졸중, 심근경색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평소 혈압이 높거나 두근거림이 잦거나 가족 중 뇌심혈관 질환 이력이 있는 분들은 정기적인 검사가 필수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검사비가 부담돼. 검사 좀 미루자. 다음 달로 넘기자.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2026년부터는 이 부분이 달라집니다.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시니어의 심혈관, 뇌혈관 관련 검사 중 다수 항목에서 본인 부담률을 하향 조정합니다. 뇌 MRI, 경동맥 초음파, 심장 CT, 심장 초음파, 혈관 조영술. 이런 검사들이 기존보다 적게는 20%, 많게는 40%까지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감소폭은 검사 항목과 개인의 질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중장년 시니어에게는 매우 큰 체감 혜택입니다. 특히 경동맥 초음파는 뇌졸중 위험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검사 중 하나인데 이 비용이 낮아지면 조기 발견 확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집니다. 2. 골다공증 검사 지원 확대. 골다공증은 넘어지지 않아도 살짝 손목을 짚기만 해도 금이 갈 수 있는 질환입니다. 시니어 여성의 절반이 골다공증 또는 골감소증 진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골밀도 검사를 받으려면 본인 부담이 꽤 컸습니다. 2026년부터는 골밀도 검사 대상이 확대되고 검사 주기도 더 유연하게 조정됩니다. 특히 재검사 간격이 짧아지고 의학적으로 필요할 경우 더 자주 검사해도 보험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골다공증은 1, 2년 사이에도 골밀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게 되면 골절 위험을 훨씬 초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3. 예방 중심 의료 체계가 본격화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아프기 전에 잡는다는 철학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건강보험 구조는 병이 생기고 난 뒤 치료비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시대에는 이 방식이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2026년 개편에서는 예방검사, 조기 발견, 비용 절감, 이 구조를 공식 시스템으로 바꿉니다. 검사비가 낮아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정부는 통계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뇌졸중 환자 1명의 치료비는 검사 20회에서 30회 비용, 심근경색 환자 치료비는 고위험군 조기검진 비용의 15배에서 20배, 골절 환자 치료비는 골다공증 검사비의 10배 이상, 즉 조기검진이 늘면 국가도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고 개인은 더 건강하고 안전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혜택 확대가 아니라 노년 건강관리 체계 자체가 바뀌는 변화입니다. 4. 시니어에게 검사 문턱이 낮아지는 이유. 2026년 개편안은 65세 이상 시니어가 검사에 접근하기 쉬운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노년층의 위험 질환 대부분이 조기 발견이 생명이고 시니어의 의료비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이 검사비이며 사망률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심장 초음파 검사는 보험이 일부 적용돼도 7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입니다. 뇌 MRI는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갑니다. 이 비용이 조금만 낮아져도 시니어의 검사 결정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 결정 하나가 뇌졸중을 막고 심장을 지키고 골절을 예방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5. 결론. 건강한 노년의 가장 중요한 투자는 조기검진. 이번 개편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플 때만 병원 가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아프기 전에 지키는 시대다. 검사가 쉬워지고 비용이 낮아지고 정기검진 체계가 촘촘해지면 시니어의 건강 수명은 당연히 길어집니다. 이제 2026년부터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도 한 단계 더 안심할 수 있는 구도로 바뀌는 겁니다. 병원비와 약값도 부담이지만 사실 많은 시니어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건 바로 보험료입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 많아지면 어떡하지? 연금도 넉넉하지 않은데
보험료라도 줄었으면. 이런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이번 2026년 건강보험 개편에서 정부가 가장 신경 쓴 부분이 바로 저소득 시니어의 보험료 부담 완화, 즉 내는 돈을 줄여주는 조치입니다. 그럼 이제는 그 변화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지,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1. 소득 하위 50% 시니어 보험료 경감폭 확대. 현재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시니어에게 불리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소득은 줄었는데 과거에 보유했던 재산 때문에 보험료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죠. 2026년부터는 이 부분이 조정됩니다. 소득 하위 50% 시니어에 대해 보험료 경감폭을 기존보다 더 크게 확대합니다. 이 말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으로 생활하시는 분들 혹은 소득이 거의 없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확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월 보험료가 13만 원이던 분이 개편 이후 9만 원, 8만 원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달 몇만 원 차이가 시니어 가계에는 아주 큰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2. 재산 영향 줄이고 실제 소득 기준을 강화. 그동안 보험료 산정에서 시니어가 가장 불만이었죠. 아니, 집 하나 있는 것 때문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2026년부터는 이런 불만이 줄어듭니다. 재산 비중을 낮추고 실제 소득에 더 큰 가중치를 두는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즉, 소득이 적은 분은 재산이 조금 있어도 보험료가 예전처럼 높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매우 현실적인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니어는 집 한 채에 자산이 묶여 있을 뿐 실제 생활비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죠. 정부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부담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설계했습니다. 3. 지역가입자 시니어에게 가장 큰 혜택.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월급에서 일정 비율이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6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 시니어의 부담을 가장 크게 낮추는 방향으로 조치가 집중됩니다. 이 말은 곧 연금 생활자나 소규모 사업을 하는 시니어 혹은 무직 상태의 어르신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특히 소득, 재산, 자동차 요소를 함께 계산하는데 이번 개편에서는 자동차 기준 완화, 재산 기준 단순화, 소득 기준 완화 이렇게 세 가지 축에서 조정이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줄이면서도 필요한 의료 혜택은 그대로 받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4. 부담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다. 혜택은 그대로 유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보험료가 줄어드는 대신 혜택이 줄어드는 건 아닐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2026년 개편은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린다는 원칙으로 설계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시니어 의료비 지출을 분석한 뒤 가장 도움되는 혜택만 골라서 확대했습니다. 즉, 보험료가 줄어들어도 만성질환 관리, 필수검사, 약제비 지원 등 핵심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더 강화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5. 왜 이런 개편이 가능할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 전체의 건강보험 지출 구조가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방검사가 늘면 고비용 치료가 줄고 장기적으로 국가 의료비가 감소합니다. 둘째, 시니어 의료비는 이미 전체 의료비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지출 구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시니어의 예방, 관리 시스템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정부는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년 보험료 부담 완화가 국가 책임제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2026년 개편은 단순한 제도 수정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고령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향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 결론. 2026년은 시니어에게 부담이 줄어드는 해. 다시 한번 요약하면 보험료 낮아짐, 혜택은 유지 또는 확대, 소득 재산 불균형 개선,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 이 네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해가 바로 2026년입니다. 이건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시니어 세대가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 안에서 안정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 중요한 토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는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돌봄의 문제입니다.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워지는 순간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바로 이것입니다. 혹시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까? 요양원에 가야 하나? 집에서 버틸 수 있을까?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 고민들, 노년 세대가 공통적으로 품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6년 건강보험 개편에서 장기요양보험과 복지 서비스의 연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우리 노년의 삶의 방식을 다시 설계하는 변화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장기요양보험 인정 기준이 완화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걷기가 불편하거나 집안일을 혼자 하기 어려워지는 정도로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노인성 질환, 근력 저하, 인지기능 저하 등 중간 단계 위험군에 대한 평가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시니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혼자 식사 준비가 어렵거나 목욕이나 옷 갈아입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가끔 길을 잃는 경우가 생기는 등 경증 단계에서도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변화는 요양원에 가기엔 애매하지만 혼자 지내기엔 위험한 시기에 있는 시니어에게 매우 큰 도움입니다. 많은 시니어는 요양원보다 집에서 생활하는 것을 더 원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6년부터 재가 서비스를 더 넓고 촘촘하게 지원합니다. 재가 서비스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방문 요양, 도움 필요시 도우미 방문, 방문 간호, 간호사 방문,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단기 보호 서비스, 며칠 동안 보호시설 이용. 기존에는 하루 몇 시간만 가능한 요양 서비스가 이제는 필요한 시간대에 더 유연하게 조절되고 방문 횟수도 늘어납니다. 특히 주야간보호센터 지원 확대는 치매 초기 단계의 시니어에게 큰 혜택입니다. 가족은 낮 동안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고 어르신은 안전한 곳에서 식사, 운동, 인지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제도 개편에서는 주거, 건강, 돌봄을 하나로 묶은 통합 돌봄 모델이 본격적으로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집안의 안전 손잡이 설치, 낙상 방지 바닥재 지원, 디지털 건강 모니터링 기기 설치, 24시간 응급 호출 시스템 제공. 이런 서비스들이 지역 복지센터와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연계됩니다. 특히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에게는 정기 방문 점검 프로그램이 강화됩니다. 혼자 사는 분들에게는 단 한 번의 넘어짐 사고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위험을 줄이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주거 안전과 건강 관리를 결합한 정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시니어 본인이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혹시 자식들에게 민폐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자녀들은 직장 때문에 부모님을 제대로 돌보기 어렵다고 고민합니다. 이 간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부터는 가족 돌봄 지원 방안도 강화됩니다.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방문 간호 비용 지원,
단기 보호 서비스 일수 확대, 가족 돌봄 휴가 지원 연계 강화. 이런 변화는 병원이나 돌봄 시설에서 가족의 간병 부담을 줄여주고 혼자 돌봄을 해야 하는 가정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완화합니다. 그동안 복지 서비스는 종류는 많지만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2026년부터는 신청 절차가 크게 단순화됩니다. 동사무소 한 곳에서 통합 신청 가능. 장기요양, 돌봄, 복지 서비스 일괄 안내. 시니어 전용 상담 창구 운영. 디지털 기기 미숙한 분들을 위한 오프라인 신청 강화. 이제는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도 몰랐다는 일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26년 건강보험 개편안의 장기요양 변화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으로 가기 전 10년을 더 안전하게, 더 품위 있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정책. 돌봄은 어느 가정에게나 큰 부담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받는 돌봄, 일상생활 지원, 주야간 보호센터, 주거안전, 건강관리 서비스까지. 이 변화들은 시니어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안정적으로 지탱해 줄 것입니다. 병원비만큼이나 시니어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약값, 약제비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처럼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만성질환 환자분들에게 약값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한 달에 10,000원, 20,000원이라고 해도 1년이면 20만 원에서 30만 원이 되고 10년이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넘습니다. 특히 약을 두세 가지씩 복용하는 분들, 부모님이 두 분 모두 약을 드시는 가정은 약값 부담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6년 건강보험 개편에서 약제비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이 시니어에게 주는 실질적 혜택이 매우 큽니다. 1. 만성질환 장기 복용자 기준 신설. 기존 건강보험에서는 약을 얼마나 오래 먹었는지보다 단순 처방 기준만 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장기 복용자 기준이 추가됩니다. 즉, 고혈압 당뇨처럼 지속적 복용이 필요한 환자는 약값 본인 부담이 더 줄어듭니다. 매달 처방전 받을 때 결제하는 금액이 낮아지는 거죠. 예를 들면 기존의 약값으로 12,000원 내던 분이 9,000원, 8,000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좋은 약은 비싸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꾸준한 복용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2. 약제비 본인 부담 경감. 고혈압, 당뇨 환자 중심. 이번 개편의 핵심 대상은 고혈압, 당뇨 환자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시니어의 70% 이상이 이 두 질환 중 하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환들은 약을 중단하는 순간 합병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죠. 그래서 정부는 약제비 경감 대상을 이 두 질환을 중심으로 넓혔습니다. 혈압약, 혈당약, 콜레스테롤 조절약, 항열소 판제, 심혈관 예방약. 이런 약들의 본인 부담금이 앞으로 더 낮아질 예정입니다. 특히 복합제, 두 가지 약이 한 알에 들어있는 약, 도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건 시니어에게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복합제는 복용 횟수를 줄여주기 때문에 약을 빠뜨릴 가능성이 줄어들고 건강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3. 약국 조제료, 관리료 조정으로 시니어 부담 경감. 2026년 개편에서는 약값뿐 아니라 약국에서 발생하는 조제료도 조정될 예정입니다. 조제료는 약사님이 처방전을 분석하고 약을 올바르게 조합해주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조제료는 낮추고 대신 복약 지도를 강화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시니어의 전체 약 비용은 줄고 약을 제대로 복용할 수 있는 환경은
더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약국에서 약사님이 복용 시간, 식사와의 관계,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 약을 잊지 않기 위한 방법, 이런 부분을 더 꼼꼼하게 확인해주는 약사 관리 상담 프로그램이 강화됩니다. 이건 단순한 서비스 확대가 아닙니다. 올바른 복약 관리는 뇌졸중, 신부전, 신장질환 같은 위험한 합병증을 미리 막아주는 핵심 과정입니다. 정부는 약을 제대로 먹어야 비용도 줄고 건강도 지킬 수 있다는 원칙을 정책에 공식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4. 약제비 지원 확대가 시니어에게 주는 실제 변화. 약값 부담이 줄어들면 시니어는 어떤 변화를 체감하게 될까요?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첫째, 약을 꾸준히 먹게 되면서 합병증 위험이 내려간다. 둘째, 약값 걱정이 줄어들면서 병원 방문 스트레스가 감소한다. 셋째, 복약 관리 품질이 올라가면서 치료 효과는 더 안정적이 된다. 넷째, 가족의 간병 부담이 줄어들면서 생활 전반의 부담이 완화된다. 의학계는 이미 약값 지원이 확대되면 심뇌혈관 합병증이 10에서 20%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건강수명 연장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약값 지원은 의료비 절감의 시작이다. 병원비는 검사비보다, 약값보다 사실은 합병증 치료비가 훨씬 큽니다. 예를 들어 당뇨 합병증으로 망막 치료를 하면 수십만 원 단위가 들어가고 심근경색 치료는 수백만 원, 심하면 수천만 원에 이릅니다. 약을 잘 먹는 것만으로도 이 큰 비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약값 지원 확대를 2026년 개편의 핵심 중 하나로 두고 있습니다. 6. 결론. 약값은 줄고 관리 품질은 올라간다. 정리하면 약제비 부담이 줄어들고 장기 복용자 지원이 강화되고 약국 조제료가 조정되고 복약 관리가 더 체계화되고 합병증 위험은 크게 낮아진다. 이건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노년 건강의 안정성 전체를 높이는 변화입니다. 이제 남은 변화는 예방관리 시스템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 즉 전체 건강보험 개편을 아우르는 종합적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2026년 건강보험 개편에서 시니어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여러 변화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강화, 필수검사 본인 부담 완화, 보험료 경감, 장기요양, 돌봄 서비스 확대, 약제비 부담 완화까지. 그런데 여러분, 이 변화들은 사실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이 모든 흐름은 서로 맞물려 있는 하나의 큰 그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2026년 건강보험 개편은 단순히 몇 가지 항목을 손보는 개편이 아니라 한국의 고령사회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대규모 구조 개편입니다. 이제는 이 전체 그림을 하나로 묶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눈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이동하는 건강보험의 대전환. 지금까지의 건강보험은 아프면 병원 가는 구조, 즉 치료 중심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한국 건강보험은 미리 관리하면 크게 아플 일이 없다는 철학을 중심에 둡니다. 그 핵심이 바로 다음 세 가지입니다. 만성질환 관리 강화, 필수검사 부담 완화, 복약생활습관 관리 체계 강화.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병원에 입원하는 시니어가 줄어들고 심각한 합병증 발생률도 낮아집니다. 국가든 개인이든 비용보다 건강이 먼저인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둘째, 필수검사, 약제비, 생활관리, 이 세 가지는 하나의 패키지다. 2026년 개편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검사, 약 관리 시스템이 서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고혈압 환자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필수 검사 부담이 낮아져 정기적으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에서 수치 변화가 발견되면 약값 부담이 낮아진 덕분에 약을 꾸준히 복용할 수 있습니다. 복약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약을 제때 먹도록 도와줍니다. 식습관 운동 관리 상담까지 연계되어 건강 수치가 안정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이어지면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큰 질병을 조기 차단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개별 정책들이 모여 하나의 예방관리 패키지가 되는 것이죠. 셋째, 경제적으로도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싸다는 공통 결론. 여러분이 병원비 때문에 가장 힘든 부분은 바로 입원과 수술입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많은 심장 스텐트 시술, 뇌혈관 치료, 신장 투석 등은 금액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예방 중심 정책이 강화되면 이 비용 자체가 크게 줄어듭니다. 국가 입장에서도 개인 입장에서도 예방이 훨씬 저렴합니다. 그리고 약값 부담이 낮아지면 약을 꾸준히 먹게 되어 합병증 위험도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의료비 폭등을 막는 거죠. 2026년 개편은 이 경제적 논리를 분명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장기요양보험과의 연계, 의료, 돌봄 통합 시스템의 등장. 이제 한국의 노년복지는 건강과 돌봄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는 건강이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돌봄까지 이어지는 통합 돌봄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집에서 받는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주거 안전 서비스 지원, 응급콜 시스템 연계, 디지털 건강 모니터링. 이 모든 서비스가 의료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함께 연결된 구조로 바뀝니다. 그동안 시니어가 겪어왔던 병원은 병원대로, 돌봄은 돌봄대로 따로따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크게 해소됩니다. 이 구조는 노인 단독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국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소득이 낮을수록 혜택이 크게 돌아간다. 2026년 개편은 시니어 전체를 위한 정책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저소득층 시니어에게 더 큰 실질적 효과가 나타납니다. 보험료 경감, 약제비 부담 경감, 필수검사 지원, 장기요양 인정 기준 완화, 복지 서비스 연계 확대. 이 5가지 변화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건강관리 접근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돈이 없어 병원 못 가는 시대는 이제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째, 노후 30년을 지키는 시스템으로 진화한다. 한국의 평균 수명은 84세, 건강 수명은 73세입니다. 즉, 마지막 10년에서 15년 동안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시기가 옵니다. 2026년 보험 개편의 목적은 바로 이 노후 30년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예방, 검진, 약제 관리, 돌봄 연계, 생활관리, 주거 안전.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하면 시니어의 삶 전체가 훨씬 안정적이고 여유롭게 바뀝니다. 일곱째, 결론. 2026 건강보험 개편은 노인 개인이 혼자 싸우지 않도록 만드는 제도다. 지금까지 한국의 시니어는 병원비, 약값, 돌봄 문제를 각자 도생 방식으로 해결해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국가가 한 단계 더 깊숙이 개입해 시니어의 삶 전반을 지켜주는 동반자 시스템이 자리 잡습니다. 이 변화는 거창한 개편이 아니라 매일 실제로 체감되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정책과 제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건 이거죠.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데? 정말 체감할 만큼 바뀌는 건가?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 건가? 그래서 이제는
정책의 언어가 아닌 삶의 언어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6년의 건강보험 개편은 숫자와 조항이 아니라 시니어 한 사람의 일상을 바꿉니다. 여기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는지 가장 현실적인 장면으로 그려드리겠습니다. 사례 1. 혈압약 값이 줄어드니 걱정도 함께 줄어들었습니다. 72세 김갑수 어르신은 10년 넘게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복용해 왔습니다. 매달 약값 1만 5천 원. 작은 돈처럼 보이지만 연간 18만 원, 10년이면 18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약제비 경감이 적용되면서 본인 부담금이 20에서 30% 줄어들고 복합제 지원 덕분에 두 알을 먹던 약이 한 알로 줄었습니다. 이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병원 가는 것도 힘든데 약값이라도 좀 덜 드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 돈이 줄어서 좋은 게 아니라 이제는 약을 제때 잘 먹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여러분, 이게 바로 정책이 삶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비용을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꾸준한 건강관리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효과입니다. 사례 2. 필수 검사를 빼먹지 않게 되니 건강이 눈에 보이게 안정됐어요. 67세 박현동 어르신은 검사비 때문에 심장혈관 검사를 자꾸 미뤄왔습니다. 검사비가 부담돼서 다음 달에 해야지. 이런 말,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참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심혈관, 뇌혈관, 골다공증 등 시니어에게 가장 중요한 검사들이 본인 부담이 낮아집니다. 병원 의사가 말하죠. 이제는 비용 걱정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검사를 제때 받으니 약을 조절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합병증 위험도 낮아지고 생활이 더 안정됩니다. 이 어르신의 변화는 아주 단순했지만 크게 의미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이제는 덜 무겁습니다. 이건 돈이 아니라 심리적 장벽이 사라진 것입니다. 사례 3. 돌봄 서비스가 들어오니까 집이 다시 살만한 공간이 됐어요. 75세 혼자 사시는 이순례 어르신은 다리를 다치고 난 후 집안일을 혼자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식사 준비는 물론이고 청소도 목욕도 모두 버거운 상태였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자식들은 다 직장 다니는데 내가 돌봐달라는 말은 못하겠지. 그런데 2026년 개편에서 장기요양 인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재가 요양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생겼습니다. 주 3회 방문 요양 도우미가 오고 주 1회 간호사가 방문해 건강 체크를 해줍니다. 집안에 미끄럼 방지 패드를 깔아주고 화장실 손잡이도 설치해줍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이 다시 내 집 같아졌어. 이제는 넘어질까 걱정하면서 살지 않아도 돼. 여러분, 정책이란 이런 겁니다. 삶의 위험을 줄여주고 혼자 지내는 어르신의 두려움을 덜어주는 것. 그게 바로 장기요양 연계 개편의 힘입니다. 시니어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는 돈보다 불안입니다. 혹시 병 걸리면 어쩌지? 쓰러지면 누가 챙겨줄까? 약값이 부담되면 약을 끊게 되지 않을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2026년 개편은 이 불안을 정면으로 줄이는 정책입니다. 검진 부담이 줄어 불안이 줄고 약값 부담이 줄어 꾸준히 복용하게 되고 돌봄 서비스가 들어와 생활이 안정되고 보험료 경감으로 경제적 숨통이 트이고 건강관리 서비스가 촘촘하게 지원됩니다. 결국 국민 한 명 한 명이 혼자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나라. 그런 기본을 만들기 위한 개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 시니어의 다수는 여성입니다. 평균 수명은 길지만 평균 소득은 낮고 의료비 부담은 더 큽니다. 2026년 정책은 이 여성 시니어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골다공증 검사 부담 완화,
저소득층 보험료 경감, 재가 돌봄 서비스 확대, 장기요양 인정 기준 완화, 주거 안전 서비스 강화. 이런 요소는 혼자 사는 여성 어르신에게 실제 생활의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결론: 2026년은 시니어 건강관리의 새로운 기준이 되는 해다.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건강보험 개편은 병이 생기기 전부터 돌봄까지 이어지는 평생 건강관리 시스템의 시작이다. 우리는 지금 노후 30년을 지키는 시스템이 처음으로 본격 가동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 시니어는 혼자서 아프고, 혼자서 약값 걱정하고, 혼자서 돌봄을 해결하던 시대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2026년에 시작되지만 앞으로 10년 동안 한국 사회 전체를 바꿀 기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